유시민 작가가 결국 찾아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내부 분열, 그 진짜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평택을 선거가 그냥 조국 대 김용남의 대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이 선거를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라 2019년 윤석열 검찰에 난 이후 민주당이 감춰왔던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선거라는 겁니다. 왜 원래 민주진영의 사람인 조국은 민주당 밖에서 민주당 후보와 싸우고 있습니까? 왜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김용남은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됐습니까? 그리고 왜 민주당 안에 어떤 사람들은 조국을 그렇게까지 밀어내려 했습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 질문의 답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택을 선거 안에 지금 민주당의 진짜 전선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찾아낸 민주당 내부 분열에 숨겨진 진짜 실체, 그리고 조국과 김용남 구도가 왜 민주당의 미래를 가르는 사건인지에 대해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한 선거구에서 지금 한국 정치에 무슨 일이 지난 몇 년간 벌어졌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이 일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게 될까를 보여주는 선거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예요. 저는 이런 선거 처음 봐요. 40년 만에. 너무너무 괴상한 선거예요. 뭐 이런 선거가 있어? 그리고 이 선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2019년에 검란을 일으켰던 때부터 일어난 한국 정치의 모든 현상이 여기 다 압축돼 있습니다. 기괴해요, 이 선거가. 왜 이렇게 판단하냐 하면 우선 후보 조국은 2019년 윤석열의 난이 없었으면 지금 저기 있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 사람이거든. 근데 왜 민주당에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조국혁신당을 따로 만들어서 총선에서 나왔냐? 지난번 총선에서. 그거는 민주당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갖고 그랬던 거예요. 민주당이 누군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서 곤경에 처하면 그 대책은 두 가지가 있죠. 껴안고 같이 싸우는 방안과 그 사람을 떨어내서 이제 말하자면 옷에 뭘 안 묻히는, 흙을 안 묻히는 그런 흐름과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흐름도 너무 강했던 거예요, 민주당 안에. 그래서 조국이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나가든가 이렇게 하면 민주당 안이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민주당이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거는 나 원치 않아.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국혁신당을 만든 거예요. 원래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안에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조국이 따로 당을 만든 거여서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고 있다는 게 되게 기괴해요. 지금 원래 민주당 사람인 조국이 저거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다른 당을 만들어서 후보로 나와 있는데 민주당의 후보와 싸우고 있어. 주로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냐?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야. 그런데 왔는데 왜 그러면 왜 김용남을 했을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따로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통합이 됐으면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정청래 당대표는 통합에 별 뜻이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 그 뒤에 지금 정무수석 들어와서 시켜가지고 그 통합하는 게 좋지 않아요라는 의사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본인은 그렇게 큰 의지가 없는데 대통령 뜻이 그런 것 같으니까 친명이잖아. 대통령 뜻을 받아야지. 이래갖고 통합 얘기를 꺼냈다가 볼 팔매를 어마어마하게 맞고 거기에 당원투표까지 가지도 못했네. 그러니까 조국이 원래 민주당 사람이니까 그 평택을에 조국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돼. 조국을 배척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쪽에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국을 자기 편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용남 후보로 되지 않았을까. 그럼 세 번째 기괴한 점은 국힘당 공식 후보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낮은 이유가 국힘당이 정당으로서 전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내란과 절연을 못해요. 내란과 절연을 못하기 때문에 김용남 같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보수의 분열,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는 귀순, 민주당 쪽으로. 보수가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분열되고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일부는 넘어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수준은 민주당의 수준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 민주당 혼자서 그러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민주당이 중도에 발을 두고 있는 대중정당으로서 리드를 하면서 다른 좌우에 연합할 수 있는 정당들을 작은 정당들을 거느리고 연합 정치를 펴서 이제 이번에 하지 못하게 된 국힘당이 3분의 1 이상 의석이 있으면 개헌 같은 거 못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내 혼자 다 할 거야 이거예요. 내 혼자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집권할 때는 내란 청산 정치연합으로 집권했어요. 49% 받아가지고 저쪽 사람들 데려다가 뭐 장관으로 쓰고 다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정당들한테는 하고는 안 해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기용 안 했고요. 그쪽 인사들을. 민주당도 어떤 연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같이 국회에서 뭘 하지. 선거연합도 전혀 안 하고 있죠. 이제 혼자 다 하겠다고. 왜? 저쪽이 분열되고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 제1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정도의 사회개혁 이런 걸 하려면 그 방식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리더십도 없고 안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권력은 언제나 집중을 추구한다. 이런 오래된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떤 명제 그런 걸 재확인해주는 그런 행태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거든요. 본능만 보이고 있어요. 본능만. 본능이죠. 사유와 고민과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수기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정치정의 변화라든가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나가라는 노력을 거의 안 해요. 이게 이제 권력에 안주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번 평택을 재보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런 태도로는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시키는 데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평택을 선거를 보고 있으니까 만약 저기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조국 후보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나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통합과 연대를 하면서 사회개혁을 끌어나가는 그런 권력쟁취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서 앞을 보면서 이렇게 태도를 바꿔 나가야 돼라는 인식을 일으키는 데에는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 관점에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저는 늘 민주당을 걱정하는 입장이에요. 당원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지난 한 10년간의 정치적 결과로 선거의 결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만큼 대한민국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더 힘있게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대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민주당 분들이 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눈앞의 권력을 다투는 데만 관심이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걱정 때문에 평택을 선거에 김영남 후보가 되면 당장 민주당한테는 좋겠지만 대한민국에 저게 좋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분석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는 평택을 선거를 단순히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를 하나의 작은 거울처럼 본 겁니다. 그 거울 안에 무엇이 비쳤습니까? 윤석열 검찰 권력의 폭주,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 내부의 비겁함, 보수 진영의 붕괴, 민주당의 주류 정당화, 그리고 권력을 잡은 민주당 내부의 탐욕까지. 이 모든 것이 평택을이라는 작은 선거구 안에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평택을 선거는 작은 유리병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병 안에 한국 정치의 독소와 모순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은 그 유리병 안에서 민주당이 버린 양심을 상징합니다. 김용남이라는 이름은 보수 붕괴 이후 민주당으로 넘어온 전향 세력을 상징합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낮은 존재감은 보수 정당이 내란과 탄핵 이후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혼란은 권력을 잡은 쪽이 얼마나 쉽게 자기 힘에 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시민 작가가 찌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국은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다.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합니다. 조국은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 밖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조국은 민주당의 개혁 흐름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연결되어 있었고 윤석열 검찰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왜 민주당 안에 없습니까? 유시민 작가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민주당 안에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을 껴안고 싸우면 민주당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함께 지키는 대신 조국을 밖으로 밀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정치는 결국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쉬울 때 손잡는 건 누구나 합니다. 꽃길에서 함께 사진 찍는 건 누구나 합니다. 선거 때 필요하면 연대한다고 말하는 것도 누구나 합니다. 진짜 정치적 의리는 상대가 공격받을 때 드러납니다. 같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옷에 흙 묻을까봐 옆 사람을 밀어낼 것인가?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안에는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같이 맞고 싸우자는 흐름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권력이 조국을 치는 것은 결국 민주진영 전체를 치는 것이니 함께 버텨야 한다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떨어내자는 흐름이었습니다. 조국 때문에 민주당이 손해본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우리는 조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 결국 그 두 번째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민주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조국혁신당이라는 별도의 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안에 공격받는 사람을 떨어내자는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던 조국이 민주당 밖에서 후보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식 후보는 누구입니까? 김용남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유시민 작가가 말한 기괴함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아들이 대문 밖에 서 있는데 집안에서는 어제까지 남의 집 식구였던 사람에게 상석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공천했으니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다. 그러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도장 찍으면 가족입니까? 공천장 붙이면 민주당입니까? 어제까지 다른 집에서 우리를 공격하던 사람이 오늘 파란 옷 입으면 민주당의 뿌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정치에서 소속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억입니다. 누가 윤석열 검찰 권력과 싸웠는가? 누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했는가? 누가 민주진영이 가장 힘들 때에 같은 방향에 서 있었는가? 누가 세월호와 이태원, 검찰개혁, 민주주의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은 너무 쉽습니다. 조국과 김용남 중 누가 더 민주당스럽습니까?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조국입니다. 김용남이 민주당 당적을 가졌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스럽냐고 물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주당스러움은 당적이 아닙니다. 민주당스러움은 공천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스러움은 파란 점퍼가 아닙니다. 민주당스러움은 역사입니다. 기억입니다. 가치입니다. 검찰 권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입니다.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입니다. 민주진영이 공격받을 때 누구 편에 섰는가입니다. 그래서 평택을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조국이냐 김용남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자기 기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권력 계산에 따라 기억을 버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평택을 선거는 조국 대 김용남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키는 정치와 기억을 지우는 정치의 싸움입니다. 연대의 정치와 독점의 정치의 싸움입니다. 개혁연합의 정치와 권력 독식의 정치의 싸움입니다. 당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 우리 편인지 압니다. 누가 검찰개혁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지 압니다. 누가 민주당이라는 간판만 쓰는지 압니다. 누가 외연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의 뿌리를 흐리는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는 후보 한 명을 평가한 게 아닙니다. 전선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전선은 단순히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우파와 공식 보수와 전향 보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선은 어디에 생깁니까? 민주당 안쪽에 생깁니다. 민주당이 개혁연합으로 갈 것인가? 민주당이 권력 독점으로 갈 것인가? 민주당이 조국을 품을 것인가? 민주당이 조국을 지울 것인가? 민주당이 당원과 시민을 믿을 것인가? 민주당이 공천장과 조직만 믿을 것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 민주당이 자기 권력만 지킬 것인가? 이게 진짜 전선입니다. 그리고 평택을은 그 전선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더 커지려면 자기 안에 오만을 꺾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더 강해지려면 자기 밖의 동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짜 주류 정당이 되려면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이 아니라 연대를 이끄는 정당이 돼야 합니다. 주류란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류란 식탁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진짜 주류라면 조국혁신당을 밀어낼 게 아니라 함께 앉힐 줄 알아야 합니다. 진보당도 합리적 중도도 개혁적 시민사회도 함께 놓고 더 큰 식탁을 차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연합정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한 평택을의 의미는 결국 이것입니다. 조국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단순히 조국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오만을 견제하는 일입니다. 민주진영의 의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기억을 다시 국회로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혼자 다 하겠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작지 않습니다. 평택을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한국 정치의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조국을 밀어낸 민주당으로 갈 것인가? 조국을 다시 품는 민주진영으로 갈 것인가? 김용남식 라벨 정치로 갈 것인가? 조국식 기억의 정치로 갈 것인가? 공천장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가치의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저는 답이 너무 분명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다워지려면 조국을 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조국은 밖에 있는 남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비겁해서 밖에 세워둔 자기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부가 평택을 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나를 버릴 겁니까? 저는 이 질문에 민주시민들이 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중요한 흐름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판단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